자, 계속해서 이수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이제 봤는데 대구 경북은 이제 병상이 지금 폐부족이라 컨테이너 이런 병원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증과 중증 환자가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큰 문제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도 이 대구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대기 중이던 80대 여성이 또 숨졌다는 소식 우선 전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경중증 환자가 섞이고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우선 코로나19 확진자를 겪어본 의료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폐 손상이 있어도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은 환자를 입원시켜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의료 기록을 찾아서 기저질환도 보고 해야 정확한 환자 상태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구 상황이 의료진도 부족하고 환자에게 일일이 이런 것을 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 몰려드는 환자 가운데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이 중증도 환자 구분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생활치료센터를 만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응 지침 칠판을 새로 만들어서 내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 경증, 중증도, 중증, 최중증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하고 경증 환자로 분류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의료진의 바쁜 상황을 고려해서 시도별로 중증도 분류팀이 따로 신설됩니다. 이 생활치료센터는 우선 대구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로 분류되면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입소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런 대책이 생겼다니 다행인데 경증 환자가 생활센터에 있다가 상태가 만약에 악화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확답을 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나 중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코로나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19% 정도이고 아주 최고로 심각하다 흔히 말하는 에크모 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정부가 경증 환자에 대해서 완전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센터에 전담 의료진이 배치되고요. 확진자 건강 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또 앞으로 새로운 역할을 좀 하겠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아 기자였습니다.